아동과 노인, 장애인과 환자 등에 대한 돌봄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돌봄 법제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살펴봤습니다. 우리 국민의 대학 진학률은 70%가 넘지만 다문화 가족 자녀의 대학 진학률은 40% 정도에 불과합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 원인과 대책을 짚어봤습니다. 서해 항만과 도서 지역에서 사목하는 인천교구 이주해양사목부가 올해로 30주년을 맞았습니다. 부국장 김현우 신부로부터 이주해양사목의 중요성과 보람을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8일 금요일 CPBC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사회적 돌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부쩍 높아졌습니다. 아이와 어르신, 장애인과 환자까지 돌봄이 필요한 대상은 다양합니다. 그동안 개인과 가족에게 전가해온 돌봄을 이제는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돌봄은 가톨릭교회가 관심을 기울여온 사안이기도 하죠. 돌봄 법제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들 앵커 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 지난 5일 대통령실 인근 서울 삼각지역 분향소에서 추모미사가 봉헌됐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 고인이 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추모미사였습니다. 60대 발달장애 여성이 30대 조카에게 맞아 숨지고 40대 엄마가 발달장애가 있는 6살 아들과 극단적 선택을 하는 끔찍한 현실. 미사 참여자들은 더 이상의 비극을 막으려면 국가 차원의 돌봄 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이런 보편적인 요구가 그대로 가야 돼요. 장애인들한테도, 장애인 부모한테도. 돌봄이 필요한 건 발달장애인과 가족뿐만이 아닙니다.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노인 돌봄도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전국에 있는 노인 요양시설의 99%를 민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 돌봄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은 전체 어린이집의 16.4%,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비율은 20% 수준입니다. 예전보다는 증가했지만 여전히 민간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민간에 의지해온 돌봄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사각지대가 커졌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문을 닫았고 시설과 요양원에서는 장애인과 어르신의 집단 감염과 사망이 잇따랐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민간 주도의 돌봄을 강조하며 국가의 역할을 축소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12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최근 대통령실 앞에서 돌봄 공공성 강화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발족을 선언했습니다. 돌봄 공공연대는 가칭 돌봄 기본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돌봄은 어떤 개인화된 것, 주변화된 것으로 여겨졌고 그 책임을 이제 개인에게 떠넘겼는데 그걸 좀 바로잡고자 저희가 이 연대를 이제 구성하게 됐습니다. 돌봄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돌봄 노동자도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돌봄 노동자들은 대부분 여성이고 낮은 보수와 열악한 노동 환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돌봄 공공연대는 그래서 돌봄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도 요구했습니다. 사실은 이 돌봄 노동이 저평가됨으로 인해서 서비스 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적으로 바로 수정이 돼야 된다. 지난달엔 의료적 돌봄 보장을 주장하는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도 출범했습니다. 간호 돌봄이 필요한 사안만을 중점적으로 국가 돌봄 체계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법과 제도가 미비해서 실제 의료적 돌봄을 갖다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돌봄 강화는 가톨릭교회가 강조해온 사안이기도 합니다. 가톨릭교회는 지난해 정부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재개정을 촉구하며 장애인 돌봄의 책임이 장애인과 가족에게 전가되는 현실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해 왔습니다. 특히 생애 말기 존엄하고 품위 있는 임종을 위해 인간적인 관심과 돌봄의 문화 회복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나이와 장애, 질병 등에 구애받지 않고 모두에게 돌봄이 보장되는 사회. 돌봄의 권리와 의무 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대학 진학률이 70%가 넘는 우리나라. 그런데 다문화 가족 자녀의 대학 진학률은 40%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 자녀를 위한 특별 전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김정아 기자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전국 다문화 가족 15,578가구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21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 가족 자녀의 대학 진학률은 40.5%로 10명 중 4명이 대학에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국민의 대학 진학률이 71.5%인 것을 비교해보면 31%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그 원인으로는 학습 지도 어려움이 가장 컸고 진로 정보 부족과 비용 부담이 뒤를 이었습니다. 다른 요인으로는 학부모 활동 참여 어려움과 대화 부족 등이 꼽혔습니다. 어머니가 돈을 벌어야 돼요. 아버지가 돈을 벌어야 되고. 그러니까 학생 과제나 이런 것들을 챙겨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친구 어머니들하고 커뮤니티를 이렇게 하면서 정보를 입수하셔야 되는데 할 시간도 없는 거고요. 하지만 사교육 한 번 없이 대학에 진학시킨 다문화 가족도 있습니다. 올해로 한국에 정착한 지 20년이 된 스리랑카 출신의 이레샤 페라라 이주 여성 자립지원센터 톡투미 대표. 한국에 정착한 뒤 한국인 남편을 만나 두 아이의 엄마가 됐습니다. 이레샤 대표는 사교육 하나 없이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시켰습니다. 그 비결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부모 교육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참여하면서 그리고 아이랑 같이 되게 자주 많이 대화를 해가지고 하다 보니 신청했었던 대로 이제 들어왔던 것 같고 못 갔었다면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가만히 있었던 것 같거든요. 다문화 가족의 자녀 대학 진학률은 40%를 겨우 넘었지만 4년제 이상 대학에 진학하길 희망한다는 응답은 67.1%로 절반이 넘습니다. 동덕여대 문영진 교수는 다문화 가족 자녀를 위한 특별 전형을 확대하는 것도 대학 진학률을 높이는데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문화 가정 자녀의 그 대학 특별 전형을 저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어촌 특별 전형이라든지 유공자 자녀 또는 자자녀를 위한 특별 전형이 있거든요. 다문화 자녀의 경우는 소외 계층을 위한 전형 속에 포함시켜서 그것도 일부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거든요. 문 교수는 다문화 가족 자녀에게 대학 진학 기회를 준다면 이들이 주체의식을 가지고 한국 사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것이라며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문화 가족 정책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학령기 자녀 맞춤형 교육 돌봄 체계를 담아 제4차 다문화 가족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전국 78개 가족센터에서 실시하는 학업 진로 상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CPBC 김정우입니다. 7월 둘째 주일은 교황청이 지정한 바다 주일입니다. 가톨릭교회는 바다에서 일하는 선원들을 위해 스텔라 마리스라고 불리는 해양 사목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서해 항만과 도서 지역에서 사목하는 인천교구 이주해양사목부가 올해로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전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드넓은 바다 위 파도를 거스르며 대륙을 오가는 선박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비행기와 같은 이동수단이 생겨났지만 먹거리와 철강, 자동차 등은 여전히 해상 운송을 통해 전 세계 곳곳으로 전해집니다. 그 모든 일을 책임지는 선원들은 오랜 기간 선상에 머물며 일하지만 열악한 노동과 임금 체납 등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가톨릭교회는 100년 전부터 해양사목을 펼치며 선원들의 인권과 복지 문제 해결에 힘써왔습니다. 한국교회의 해양사목은 양대 항구도시인 부산교구와 인천교구 두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산교구는 동해항만을, 인천교구는 서해항만과 도서 지역에서 사목 활동을 펼칩니다.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정박을 했다가 또 다른 데로 옮기거든요. 그때 동안 저희들이 가서 선물도 나눠주고 미사가 필요한 미사도 해주고 고해성사, 또 면담, 혹시 뭐 임금 체불이 있으면 그런 것도 상담을 해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돌봄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황청 직속 부서인 인천교구 이주해양사목부가 올해로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인천교구는 이주사목부와 해양사목부를 두고 이주민과 선원들을 환대하고 보듬어 왔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세계 항로가 막히면서 선원들의 삶은 더욱 고달팠습니다. 배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가족들과 떨어져 힘든 시간을 보낸 선원들.
김현우 신부는 유튜브를 통해 영어 미사를 봉헌하는 등 선원들에게 온라인으로나마 그리스도의 위로와 사랑을 전했습니다. 방역 지침이 완화된 후에는 사제와 수도자들과 함께 곧바로 배에 올랐습니다. 김 신부는 고국을 떠나 살아가는 모든 해양의 주민을 보듬는 일은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강조한 경제적 난민의 의미는 누구나 보금자리를 떠나 이방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들을 환대하는 건 신앙인의 몫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와 그들 나눠지는 게 아니고 더 넓은 우리라는 교황님 말씀 따라서 그냥 우리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섬이나 이제 선박들, 선원들을 담당하고 있는 해양 사목,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 또 미등록 외국인을 담당하고 있는 이주 사목, 이 사목들은 그냥 우리 살아있는 존재 자체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 신부는 인천교구 이주해양사목부가 앞으로도 많은 이방인을 도울 수 있도록 신자들에게 기도와 관심을 청했습니다. 인천교구 이주해양사목부는 오는 10일 바다주의를 맞아 30주년 감사미사를 봉헌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펼쳐온 사목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도 열 예정입니다. CBBC 전은지입니다. 휴가철에 가볼 만한 성지와 순례길, 오늘은 호남과 제주권입니다. 김영규 기자입니다. 호남과 제주에서도 많은 성지와 순례지, 그리고 지난 역사를 간직한 성당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광주 대교군의 성지로는 나주 무학당 순교 성지를 비롯해 곡성 성당 내 감옥터, 5.18 기념 성당, 가톨릭 목포 성지, 영광 순교자 기념 성당 등이 있습니다. 나주 무학당 순교 성지에는 병인박해 당시 끝까지 신앙을 증거하다 순교한 이들의 믿음을 기르기 위한 경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곡성 성당은 1827년 정예박해의 발상지이자 교우들이 붙잡혀와 갇힌 옥터가 있는 곳입니다. 5.18 민주항쟁 사적지 제25호로 지정된 5.18 기념성당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특별 미사, 직선제 개헌을 위한 단식투쟁 등 수많은 인권운동이 펼쳐진 장소입니다. 가톨릭 목포 성지는 광주 대교구의 태동지로 6.25 전쟁 때 인민군에게 학살된 3명의 사제를 기념하기 위한 비문이 세워졌습니다. 영광 순교자 기념성당은 신유박해 직전 체포돼 처벌받은 7명의 순교자들을 위한 순교자 기념성당으로 신앙 선조들의 순교 영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광주 대교구에는 주교자 임동성당부터 노안성당 26km 구간 등 다양한 도보성지 순례 코스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전주지방은 신유박해 등 여러 박해 때마다 희생자들이 끊이지 않았고 이로 인해 순교의 땅이 됐습니다. 그런 만큼 전주교구에는 10곳이 넘는 성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치명자산 성지를 비롯해 전동성당, 숲쟁이 성지, 초남이 성지, 천호성지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치명자산에는 신유박해 때 순교한 호남의 사도 유한검과 그 가족들이 합장되어 있습니다. 호남의 모태본당인 전동성당은 한국 천주교회 최초의 순교자인 복자 윤지충 바오로 권상현 야고보가 참수형을 당한 순교터입니다. 특히 초남이 성지에는 복자 윤지충 바오로, 권상현 야고보, 윤지연 프란치스코의 유해가 안치돼 있어 의미를 더합니다. 전주교구에서는 또 여산 숲정이 성지, 나바이 성지, 초록바위, 고창 계갑 장터 성지도 만날 수 있습니다. 나바이는 한국인 첫 사제인 성 김대간 신부가 사제품을 받은 뒤 배를 타고 입국한 곳입니다. 계갑 장터는 고창 최초의 순교자 복자 최여겸이 처형된 장소로 고창군 향토문화유산 제1호로 지정됐습니다. 전주교구가 공을 들인 요한 누갈다길과 순교자길 등 아름다운 순례길도 거닐 수 있습니다. 제주 여행길에는 제주교구 대정성지를 비롯해 황사평 성지, 세미 은총의 동산, 용수 성지, 황경한 묘소, 그리고 김기량 순교 현양미를 찾아 신앙 선조의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김대건 길과 김기량 길, 이시돌길 등의 순례길을 거니는 것도 제주 여행의 묘미입니다. CBBC 김영규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성모자의 보호작업장이 의미 있는 기부에 나섰습니다. 다운증후군 화가 이종석 작가의 작품이 담긴 제품 매출액 일부를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성모자의 보호작업장은 어제 바보의 나눔을 찾아 자체 브랜드 해달별 제품 판매 수익금 기부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해달별 제품 가운데 바디워시와 핸드워시 등 일부 제품에는 다운증후군 화가 이종석 작가의 작품이 담겨 있습니다. 작업장은 해당 제품 매출의 5%를 바보의 나눔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기부액은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사업 지원을 위해 서초 한우리 정보문화센터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성모자의 보호작업장 이상철 원장은 이종석 작가처럼 예술활동을 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기부하면 작품의 의미가 더 커질 거라 생각했다며 기부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종석 작가와 어머니 김경애 씨도 모든 이에게 평화와 행복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도움에 일조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성모자의 보호작업장은 지난해 매출액에 대한 기부금 300만 원도 바보의 나눔에 전달했습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